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6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생소한 문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특히 전자계산기 구조, 자, 과락이 주로 발생하는 과목이죠. 자,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강의만 들으시면요. 새로운 회차의 기출문제들을 굳이 다 풀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강의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강의만 잘 듣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회차별로 해서 기출문제 풀면은 물론 좋겠지만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라면은 강의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들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생소한 유형 문제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좀 특이합니다. 자, 기사에서 2문제, 산업기사에서 5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교하자라면 산업기사보다 기사가 더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왜 이렇게 출제가 됐냐면은 2016년 2회가 실기 방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부터 해서 실기 방식이 기존의 객관식 방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주관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출제되는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회에서 합격자를 충분히 배출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생소한 유형이 좀 적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자계산기 구조는 꾸준히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는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기사 문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CPU 내부의 레지스터 중 프로그램 제어와 관계가 있는 것은, 자, 제어하고 관련된 것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가 맞습니다. 자,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SR, 줄여서 SR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컴퓨터의 상태, 자, 컴퓨터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정보인 PSW, 자, PSW는 시스템의 순간순간 상태에 대한 정보, 자, 정보를 PSW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SR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PSW라는 용어도 같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 상태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럽터가 하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터와 같은 이런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제어하고 관련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 상태 레지스터를 이제 사용하는 그 하나의 예시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I/O 입출력을 제어하는 경우, 자, 이 경우가 상태 레지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CPU가 상태 플래그, 자, 상태 플래그라는 것은 상태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PSW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PU가 상태 플래그를 계속 조사해서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을 완료하였는지를 검사하는 방식, 그래서 입출력하는 방식이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입출력 버스를 통하여 프로세서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데이터의 전송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태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전송 방식이다, 이렇게 또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출력하는 제어 방식이, 첫 번째는 상태 레지스터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상태 레지스터의 값이 set 상태이면 단계 3으로 갑니다. 자, 단계 3이란 것은 데이터 레지스터를 읽는다, 결과적으로 입출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t 상태다. 그러니까 상태 레지스터가 set 상태라는 얘기는 입출력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출력이 완료되었고 입출력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 상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단계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태 레지스터를 읽어 드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서 셋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다라면은 입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태 레지스터가 어떤 제어하고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인터럽터 작동 순서가 올바른 것은, 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CPU가 있고요. 자, 여러 개의 장치들이 인터럽트를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장치에서 CPU에게 인터럽트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다라면은 임의의 장치에서 CPU에게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요. 2단계입니다. 자,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하고요.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해요. 자, CPU는 일단 하던 일을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CPU는 어떤 장치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장치에 인터럽트 인지 신호를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한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요. 자, 어떤 장치인지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B 단계가 되는 겁니다. 벡터 인터럽트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이제 서비스 루틴을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해서 리턴에 의해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해서 복원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E, DBA 순서대로 기억을 하십시오. 산업기사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억장치로부터 명령이나 데이터를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은 자, 메이저 스테이트 단계에서 패치 단계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PC의 주소값을 MAR로 이제 이렇게 지정해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PC의 값을 MAR로 이렇게 넘겨주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어드레스, 그러니까 주소를 지정해주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일반적인 컴퓨터의 CPU 구조 가운데 수식을 계산할 때 수식을 미리 처리되는 순서인 역 폴리시 또는 포스트 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입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형식으로 바꿔야 하는 CPU 구조는 자, 이것은 스택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포스트 핏이란 것은 후입 표기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P 연산자가 먼저 나오고 연산자가 마지막에 붙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식이 이제 후입 표기법이 되는 거고, 자, 스택. 자, 스택은 응용 분야가 인터럽트를 처리할 때, 그리고 수식의 계산을 할 때 스택이 이용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특히 이제 후입 표기법으로 수식을 계산할 때 스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자, 이것을 후입 표기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P 연산자 2개, 그 다음 연산자는 제일 오른쪽, 자, 뒤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 4하고, 자, 이게 또 P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4, 5, 2 곱하기 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순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것을 스택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일단 P 연산자만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4, 5, 2 이것을 푸시하고요. 그 다음 곱하기 연산자를 만나잖아요. 자,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은 P 연산자 2개를 팝합니다. 꺼냅니다. 자, 그러면 2, 5가 이렇게 팝 되겠죠. 그럼 2하고 5하고 곱하기 연산을 해요. 곱하기 연산을 하고 난 뒤에 이 10이란 결과를 다시 푸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0하고 4 이 상태가 되고요. 자, 다시 덧셈 연산을 만나잖아요. 그죠? 연산자를 만나기 때문에 다시 10하고 4를 자, 꺼내서 자, 이것을 다시 더하기를 해줍니다. 자, 10하고 4를 더하게 되면은 14가 되겠죠. 자, 14를 다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4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연산 순서가 자, 스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사람이 구하는 연산 순서하고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연산할 때 곱하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곱하기 연산한 이 결과를 가지고 4를 더하는 과정.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연산하는 방식이 이제 스택 구조가 되는 겁니다. 3번 메모리 호출 시간. 자, 액세스 타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세스 타임이란 것은 정보를 기억 장치에 기억시키거나 읽어내는 명령을 한 후부터, 자,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부터 실제로 정보를 기억 또는 읽기 시작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자, 그것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르게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은 한 워드 단위의 정보를 읽거나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는 워드 단위로 읽어 드리죠. 그래서 워드 단위로 해서 정보를 읽거나 기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액세스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워드를 선택하여 그것을 읽거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병렬 입출력 데이터 전송 방식의 기본이 되는 전송법은, 자, 핸드쉐이크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자,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킹, 자,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의미로는 이제 악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악수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데이터를 전송할 때 두 장치 간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련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핸드쉐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버와 모뎀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통신 환경 등을 일치시키는 과정. 자, 예전에 모뎀을 이용을 해서,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PC통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PC통신을 할 때, 전화선을 연결할 때 삑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예전에 뭐 PC통신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핸드쉐이크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두 장치 간에 서로 이제 어떤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맞춰간다. 자,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요, 병렬 입출력 시스템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5번 명령어의 4비트 연산 코드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제어 메모리에 주소로 사상할 때 제어 메모리의 용량은 얼마인가? 자, 일단 메모리 용량을 계산할 때는 일단 워드의 개수하고 워드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죠. 자, 메모리가 있으면은, 자, 이게 워드의 사이즈 크기죠.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주소의 개수잖아요. 그죠? 이게 워드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워드 크기와 그 다음 전체 개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어 메모리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단위를 보시면은 워드 되어 있죠. 그래서 워드의 사이즈가 뭐 얼마가 되든 그건 상관이 없죠. 이 문제 풀이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워드라고 여기서 단위를 붙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워드의 사이즈는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워드의 개수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워드의 개수는요, 여기서 사상의 비트 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상의 비트 수. 자, 이 사상의 비트 수가 지금 7비트잖아요. 그죠? 7비트라면은 2의 7승계의 주소를 접근할 수가 있고 2의 7승계의 워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7승 128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8 워드가 제어 메모리의 이제 용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소한 문제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